안녕하세요. 조준용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치동과 목동에서 화학논술 가르치는 조준용입니다. 예. 선생님 그 논술 실제 지도 오랜 기간 동안 해오셨죠, 학생들이요. 그렇죠. 제가 수능 가르치면서 계속 했으니까 2001년부터 논술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럼 그 18년 18년 정도. 차. 예, 예. 논술 시험도 실제 좀 변화가 많이 있죠, 선생님. 어, 뭐 굉장히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접근할 만큼 좀 쉬워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 어, 그 일부 인식들은 아직도 예전에 있는 거죠. 그렇죠. 뭐 15년 이후 15년, 16년까지는 이제 조금 어려웠다가 예. 17년부터 사실은 재작년부터 굉장히 쉬워지고 있는 전형인데 예. 수능보단 여전히 어렵습니다. 예. 그렇죠. 예.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보면은 역시 논술 전형에 응시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논술 전형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데 보통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나요? 뭐 누구나 아시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 성적이 별로 안 되는 예.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죠. 예.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 열심히 내신 준비하다가 예. 3학년 때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서 뭐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이 안 되는 학생들이 논술 전형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늦게 준비하는 학생들이 제법 예. 많은 편이죠. 일부는 또 뭐 너끈히 갈 수 있지만 또 추가 전형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제일 쓰기 싫어하는 게 자소서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예. 예. 자소서 쓰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논술 전형 많이 준비합니다. 그런 면이 있네요. 예. 그 아이들이 실제 논술의 준비가 잘 되어져 있나요? 뭐 제가 이제 과학 논술을 주로 가르치고 그 네. 중에서 요새는 이제 과목별로 가르치다 보니까 화학 논술 가르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화학 같은 경우에서는 대다수의 학교들이 투까지 지금 원, 투 과목이 네. 있으면 투까지 전형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예. 학생들이 그 부분은 사실은 안 돼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음. 그리고 수리 논술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가 아는 답을 내는 건 쉬운데 과연 논술에 맞게 답을 낼 수 있는지는 조금은 의문 있는 프리 사항이 과정 들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자, 말씀대로라면은 학생들 중에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의 학생들도 많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적합하지 않게 지원하는 학생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논술 전형 지금 수시 지원을 앞두고 있어서 부모님들이 고민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고 준비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선생님?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수능 성적보다는 조금 뭐 수학이나 자연계 말씀 먼저 드리면 네. 뭐 수학이나 과학 과목이 좀 더 자신 있는 학생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혼자만의 풀이 방법을 잘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사실은 논술을 조금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과학이 어느 정도 준비가 조금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전형을 잘 보고 수리 논술만 보는 대학들도 많이 있으니까 네. 그쪽으로 조금 했으면 좋겠고 예. 또 뭐 자연계지만 글을 잘 쓰는 학생들은 언어 논술이 같이 되어 있는 학교들도 준비를 하면 좋겠죠. 예. 예. 그 학생들이 본인이 이제 수능 등급 자체가 좋지 않으니까 논술에 부적합하다 또는 등급이 높으니까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등급은 이제 최저 등급을 맞추는 게 논술에선 중요한데요. 예, 예. 그러니까 최저 등급 말고도 사실은 뭐 최저 등급이 없는 학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예. 잘 아시겠지만 한양대학교가 대표적인데 예, 예. 거기서 자기가 한 과목을 굉장히 잘할 수 있고 수학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라면 저는 뭐 요새는 건국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 최저 없는 대학들이 많이 있어서 충분히 조금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는 같은데 예, 예. 학생들이 이제 수능을 준비하다가 급하게 논술로 바꾸는 학생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뭐 여름방학 때 해도 괜찮나요? 사실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그건데. 여름방학에도 괜찮나요? 뭐 근데 이제 저는 수리 논술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겨울방학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예. 과학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3학년 때 어느 정도 투 과목에 대한 진도가 나간 다음에 과학 논술은 사실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해도 늦지는 않은 거는 같습니다만 예. 수리 논술 같은 고1, 경우는 고2 이런 학생들한테 중요한 정보네요. 예. 수리 논술은 좀 일찍 준비를 하시는 게 왜냐면 뭐 2학년 때까지 거의 모든 학교들이 일단은 한 번은 진도가 나가고 있는 상태니까 예. 뭐 준비를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아이들이 수능 수학이나 과학 과목에 등급이 다소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자체가 좀 준비가 되어 있다라면 그래도 해볼 만하다. 예,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어차피 감사합니다. 뭐 등급 아래, 그러니까 학교에서 원하는 등급이 안 나오는 학생들은 사실은 논술이 가장 좋은데. 예. 예. 올해 자연계 논술 전형에 대해서 저희가 특징적인 부분들 하나씩 살펴볼게요. 그 우선 논술 전형이 있는 대학들이 어떤 곳들이 좀 있나요, 선생님? 너무 많죠. 뭐 28개, 30개 대학 뭐 이렇게 얘기를 예.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뭐 일단은 사학의 명문이죠. 예. 연세대학교부터 이제 논술이 있는 거고 서울대 고대는 논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 뭐 연세대학교 다음에 서성한, 그다음에 중경 외시 다 있고요. 그래서 뭐 부산대, 경북대, 지방대까지는 이제 그쪽에 예. 조금 많이 있는 편이고. 최근에는 뭐 산업기술대, 그쵸. 기술교육대 이런 학교도 예. 신설됐더라고요. 보니까. 상기대, 기술교육대, 그다음에 뭐 과기대 같은 경우가 특히 대표적으로 있고요. 예. 항공대도 꾸준히 지금 논술로 예. 뽑고 있고, 올해 이제 연세대 원주의예과가 작년하고 좀 달라진 거는 이제 과학 논술이 추가됐다라는 거. 그다음에 건국대학교가 수능 전에 보다가 후로 밀린 거, 그러면서 이제 과목 자체에서 뭐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근데 실제로 자연계에서 논술을 본다고 하더라도 학교마다 치르는 과목이 조금씩 다른 거죠, 선생님. 그렇죠. 뭐 네. 대표적으로 일단은 뭐 수리논술만 볼 수 있는 대학이 한양대학교, 서강대학교, 이화여대 뭐 이런 학교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고요. 예, 예. 어, 오히려 다른 과목을 보는 학교를 언급하는 게 낫겠네요. 예. 그렇죠. 예. 다른 뭐 수리 논술만 보는 대학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예, 예. 과학 논술을 보는 대학들이 대표적으로 예, 예. 일단은 연세대학교,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그다음에 경희대, 예, 그다음에 숭실대, 예. 서울여대 등이 있죠. 예. 과학 논술 보는 데가. 그다음에 예. 언어 논술을 보는 데가 이제 예. 항공대학교, 그다음에 가톨릭대 뭐 그 의대 논술 뭐 쪽이 있고요. 예. 예. 그런 쪽이 조금 언어 예. 논술이 준비되어 제가 있습니다. 한번 그 오신다고 해서 살펴보니까 서울여대 논술은 수학을 안 보더라고요. 네. 특이하게. 뭐 예. 그러니까 건국대학교가 사실은 3년 전까지 수리 논술이라고 되어 있는 건 없었거든요. 예. 과학 논술 제일 마지막 지문이 이제 수학이었는데 예. 지금은 수학과 과학 한 과목으로 바뀌어 있고요. 서울여대는 조금 통합과학적인 질문을 좀 많이 예.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투보다는 원 과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지식을 가지고 있는 예. 학생이라면 도전해 볼 만하고요. 실제로 출제 범위가 그 과학 단어나 과학 과목하고 생원이라고 이렇게 한정되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융합과학 지금 학생들이 그 융합과학 세대잖아요. 그 융합과학과 생명원 정도에서 조금 많이 추가가 되는데 예. 실제적으로 물리학 기초적인 내용도 좀 나오고 있고요. 예. 풀이보다는 서울여대는 조금 글들을 많이 쓰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잘해주셨는데 대부분의 여대가 사실은 다 논술이 있어요. 예, 예. 우리 뭐 숙명여대, 성신여대, 서울여대가 다 성여대, 논술이 있어서 여학생들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죠. 네. 그 아마도 논술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그냥 희망하는 대학만 있지 그 대학들이 우리 아이의 논술에 더 적합하냐 이런 것들까지는 고민을 안 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서요. 예. 어머님들이 사실은 이제 학교만 보고 그쪽을 지원하겠다라고 하시는 편이 되게 많고요. 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로 이제 연대 논술만 계속해서 가르쳤던 선생이라 뭐 예. 조금 말씀드리긴 좀 곤란합니다만 실제적으로 학교를 선택하다 보면 예. 이제 그 과목에 대해서 가장 특색 있는 학교가 저는 항공대학교나 홍익대학교 같거든요. 예. 거기는 사실은 학원에서 준비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공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자연계입니다만 수학은 미적분이 나오지 않고요. 예. 그리고 언어 논술이 어느 정도 있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항공 이학부라고 부르는 과들이 조금 있어요. 이학부랑 공학부가 논술이 예. 또 수학 범위가 다르고. 공학부는 이제 수학 미적분까지 있고 언어 논술이 없고 오로지 수학만 봅니다만 항공대 같은 경우에는 뭐 학생들이 되게 원하는 과죠. 항공운항학과, 뭐 파일럿 되는 과, 그다음에 교통물류학과, 우주법학부 이런 데는 이학부라고 불러서 거기는 문과, 이과가 동시에 지원이 가능한데 문과 학생들이 아무래도 수학 논술에 대한 준비가 덜 되다 보니까 사실은 자연계 학생들이 어느 정도 언어적인 사고력만 있으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인 거죠. 또 항공대 같은 경우는 일정도 수능 이틀 후 뭐 연대, 경희대 많은 학교 다 논술 시험 보는 다 같이 보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올해 사실은 그 논술 일정을 잘 보셔야 되는데 예. 작년까지 수능 전에 봤었던 항공대, 건국대학교가 전부 다 수능으로 가면서 예. 수능이 이제 11월 15일 날 목요일이잖아요. 예, 예. 11월 17일 날 굉장히 많은 대학교가 봅니다. 예. 그러니까 오전 중에 보는 대학교가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그다음에 항공대학교, 서강대도 서강대는 이제 낮 예. 12시 반부터 예. 보니까 오후라고 봐야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서강대학교, 건국대학교가 오후에 보고요. 예. 뭐 학생들이 워낙 가고 싶어하는 가톨릭대 의예과라든가 울산대 의예과도 17일 날 오후에 있습니다. 예. 많은 학교가 17일 날 몰려 있어서 그 원서를 어떻게 쓰는가도 되게 중요하고요. 저는 이제 가끔 얘기를 합니다만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 연세대학교만 지원하지 말고 자기가 수능에 최저를 어떻게 맞출 수 있는가에 따라서 경희대학교랑 같이 봐서 수능 최저를 본 다음에 움직이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중복 지원을 같은 날에 한다. 네, 뭐 예. 그런 것도 하나의 작전이 될 수 있겠죠. 예. 그 수능을 보지 않아도 경우에 따라서 또는 수능 성적과 무관하게 갈 수 있는 논술의 대학들이 있죠. 수능 최저 없는 가장 유명한 대학은 뭐 일단 논술이 없는 전형도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논술 전형으로 따지면 한양대학교 논술 전형이 아주 대표적으로 유명하고요. 예. 건국대학교 논술 전형도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만 예. 건국대학교는 지원하는 과에 대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 과목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과학 예를 들어 과목이요? 뭐 수의과 같은 경우는 아무리 물리화학을 잘하는 학생들이라도 반드시 생명 논술을 봐야 되는 그런 게 좀 있고요. 뭐 요강을 살펴봐야겠네요. 예, 그렇죠. 요강들을 예. 하나하나 분석을 수의학과 하고 지원하려고 하는데 물리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면은 뭐 시험장에 가서 원서 쓸 때 이제 결정을 할 때 되게 예. 놀라겠죠. 예. 예. 수능 최저가 없는 한양대나 가톨릭대, 서울시립대, 광운대, 아주대, 인하대 뭐 여러 학교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수능 최저가 또 높아서 수능 최저를 맞춰서 논술은 조금 덜 준비됐다고 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이런 학교도 좀 있죠. 아무래도 이제 실질 경쟁률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예. 수능 최저를 충족한 학생들의 예. 실질 경쟁률은 사실은 실제 경쟁률에 뭐 연세대학교만 하더라도 10대 1 이하로 떨어지는 예. 경우가 생겨버리니까 뭐 15% 이하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연세대학교는 최저가 아주 높아서 그래서 뭐 최저를 잘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이라면 사실은 수능 최저가 있는 쪽으로 도전하는 게 좀 나은 것 같고요. 거꾸로 이제 수능이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를 지원하는 게 조금 더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은 수능을 잘 본 학생들이 보러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실질 경쟁률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은 보통 한 15%에서 20% 정도를 만족한다라고 하면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은 한 80% 정도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시율이 8, 90% 되더라고요. 예, 보면은. 85% 정도 한양대학교는 나오는 것 같고요. 한양대학교 논술을 보러 오지 않는 학생들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수능에서 대박친 학생들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지원한 것보다도 잘 보는 아이들이 많이 봐야 한 10%, 15%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뭐 자기 6월 모평 점수, 9월 모평 점수보다 수능에서 더 잘 나오는 학생들은 사실은 현장에서 보다 보면 10% 미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부모님들께서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까 말씀해주신 것 같이 교과 성적이 상대적으로 안 나오다 보니까 논술 전형으로 옮겨와서 준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과 성적은 안 중요한가 또 중요한가 이런 교과 성적인데 이런 학교 진학할 수 있나요? 논술 준비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교과 성적이 보통 어떻게 반영되나요? 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6등급까지의 실질 반영률이 뭐 1%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도 뭐 더 8등급까지가 뭐 한 1% 정도 된다라고 저희가 추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학들은 교과가 중요하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대학들이 최상위에 위치한 대학들이다 보니까 논술을 정말 잘 써야 되는 면이 있는 거고요. 오히려 조금 내신을 많이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나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질 반영률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중에 여대 쪽들이 조금은 내신을 좀 더 많이 반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 덕성여대 논술이 있었을 때 덕성여대가 뭐 내신을 많이 반영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논술이 없어졌기 때문에 현재 뭐 대학에서 가장 많이 반영하는 대학은 잘 아시겠지만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이화여대랑 경희대쯤이 아닐까 좀 싶고요. 동국대학교도 뭐 그렇게 적지는 않지만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가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세 학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대는 그 특이하게 국영수사과에서 상위 30단위만 그렇죠. 반영하잖아요. 예. 그 상위 30단위에서 3.5등급 정도가 벗어나는 학생들도 자연 개선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작년 그 서희명의 자료를 보면은 그 75% 컷은 2.5등급으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제가 만났던 학생들 중에서도 실제로 대부분 등급이 3, 4등급인데 이 이대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사실은 작년 통계를 보면은 지원하면 안 되는 학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25%를 노리고 이제 학생들 보고 지원하라고 하기에는 좀 잔인한 면도 좀 있지만, 예. 그럴 때는 사실은 이화여대 말고 좀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게 좀 맞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예. 오히려 이대나 경희대 이런 학교들이 내신을 더 많이 보고 있고 요강의 보통 뒷부분에 있는 것 같은데 학생부 반영 방법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시고 맞는 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뭐 한양대 같은 경우에 교과는 안 들어갑니다만 학생부 종합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자기가 1학년 때부터 원해왔던 그 지망 사항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과들 중심으로 지원을 하는 게 감점이 좀 없는 편이고요. 예를 들어 뭐 물리나 화학을 열심히 준비를 한 학생이 생명으로 시험을 보면 사실은 불이익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예. 한양대는 수상하고 세특, 창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 네 가지를 독특하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말씀대로 교과 성적은 반영을 안 하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에서는 거의 확실하게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영을 하는 것 같고요. 논술에서 학생부 종합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저는 10번하고 좀 희망사항 쪽을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예. 실제로 보면은 다른 항목이 좋은 아이들은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마지막 교시에 보는 다이아몬드 7이나 의예과 정도 가야 학생부가 그나마 좀 이제 괜찮아지는 아이들이 있고 그렇죠. 다른 모집 단위는 이제 실제 논술이 훨씬 더 변별이 큰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한양대학교에서 그 경영학부를 자연계로 뽑잖아요. 9명. 그게 저는 사실은 키포인트라고 보는데 작년에 구멍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일선에서 지금 예전에 서강대학교가 그 알바트로스에서 경영학과를 자연계들을 뽑은 적이 있는데 지금 그걸 없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몇 년 안으로 다시 사라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사실은 경쟁률도 가장 낮고요. 실제 논술 점수도 좀 낮은 편이어서 수학을 자신 있어 하고 자기가 확실하게 공대 생각이 없는 학생들은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도 저는 한번 지원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그 같은 교시에 봤던 곳 중에 점수가 제일 낮더라고요. 그렇죠. 뭐 한양대학교 일반적인 성적이 70에서 80점 정도의 평균 성적 그게 이제 커트라인 정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유일하게 50점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논술 과목을 수학 하나만 보면은 그냥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치르면 될 텐데 수학하고 말씀하신 대로 뭐 물화생 과학을 선택을 해야 된다거나 언어 논술을 한다거나 또는 그 일부 의대에서 의학 논술 같은 것을 이렇게 치를 때 본인한테 과목별 강약에 따라서 좀 선택하는 사실 묘수나 이런 것도 필요한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조금 제가 오랫동안 지도를 해와서 자세히 좀 알고 있는데 연세대학교가 사실은 2013년도, 14년도에는 수리 논술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수리 논술이 너무 어려워서 그때는 이제 과학 논술이 키포인트가 된 거죠. 그래서 수리 논술이 2시간을 줘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요. 실제적으로 학교 선생님들도 그거를 풀려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는 수리 논술이 너무 어려워서 과학 논술이 일단은 키포인트가 된 거고요. 15년도, 16년도에는 수학 논술이 또 16년도죠. 수리 논술이 너무 쉬워서 이번에는 과학 논술이 좀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을 굉장히 잘 푸는 학생들도 실제 논술에 이제 답을 쓰다 보면 저희 같은 경우가 조금 되게 황당한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예전에 그
서강대학교 채점하는 걸 보니까 학생이 수리 논술 답을 맞췄는데 마이너스 점수가 나올 때가 있어요. 예, 예. 이게 학생들이 등호 표시를 습관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사실 예.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는 줄바꿈이 자리에 되면은 그렇죠. 등호를 쓰고 있는. 그렇죠. 뭐 그런 학생들 등식에 같은 대한 경우는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그러니까 있는 전부 거군요. 다 마이너스 1점 처리를 다 하면서 등호를 그만큼 많이 쓰게 되면 마이너스 점수가 좀 많고요. 그러니까 과학 논술 같은 경우 사실 연세대학교는 물화생지 네 과목 중에 한 네. 과목을 먼저 지원을 해서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지구과학 논술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에선 지구과학 선택자가 가장 많지만 다른 대학교가 지구과학 논술을 보는 대학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조차도 본인이 지구과학 2를 수능은 보는 학생들조차도 이제 다르게 보는 물화생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조금 있고요. 지구 시스템을 지원해도 지구과학을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지구과학 사실은 논술 선생님 자체도 안 계시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구과학에서 뭐 논술이 상당히 사실은 약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죠. 근데 예. 거꾸로 본인이 지구과학에 대한 정말 장점이 있다라면 저는 한 번쯤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생명 논술 선택이 가장 많습니다. 제가 화학 논술을 가르치고 있긴 하지만 생명 논술 쓸 때도 학생들이 정말 많은 내용을 답을 쓰거든요. 사실 그거 하나로 당락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2시간 동안 수리 논술을 하고 과학 논술을 풀면서 정말 많은 시간을 과학 논술에 답을 쓰는데 답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키포인트에 답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키워드라고 하죠. 보통 쓰기 논술에서. 사실은 이제 물리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논술이 좀 없고 풀이 논술이 좀 많은 데에 비해서 생명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논술이 되게 많은데 학생들이 너무 많은 글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감점이 나오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고 확실한 내용 외에는 사실은 쓰지 않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답을 간결하게 그래프로 도식화할 수 있는 부분도 좀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조금 연습을 미리 조금 해놔야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작년도 논술 보고 온 학생들이 연세대학교가 정말 역대급으로 쉬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다 자신 있게 맞췄다라고 하는데 실제 논술 점수를 보면 뭐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70점이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리고 과학 논술 40점 만점인데 과학 논술에서 15점 정도 뭐 이렇게 점수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자기가 아는 내용은 다 썼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불필요한 답도 있다라는 걸 꼭 인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답을 간결하고 채점하는 사람이 보기 편하게 조금 글을 써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면접과 논술의 가장 큰 차이는 면접은 제가 아는 부분을 답을 하고 있지만 가끔씩 어긋나는 경우에 교수님께서 잡아주시기도 하시거든요. 논술은 그 부분이 없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롯이 자기 혼자 답을 해야 되는데 그 답 부분에서 다른 내용이 길어지는 순간 사실은 감점 요인이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많이 쓰는 것보다는 정확한 답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논리적인 도약이나 비약이 돼서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언어 논술하고는 조금 달라서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과 답을 써야 되는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그 주변 지식 갖고 답을 자꾸 쓰다 보면 암기해서.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채점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감점 요인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을 쓰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 과목의 선택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시다가 토요일 방송 부분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됐네요. 각 대학별 전형을 살펴보니까 학생들에 따라서 유리한 학교가 좀 등장할 수도 있고 오히려 사라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조준용 선생님 모시고 자연계 논술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